반응하는 대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서 반응하는 대신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것에 기반해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차갑거나 분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행동을 안내하는 정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초월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립을 넘어서서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관점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림자 통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는 대신 회색 음영을 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황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가진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런 관점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더 균형 잡힌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극단적인 논쟁이나 경직된 관점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복잡한 상황을 탐색하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문제의 여러 측면을 볼 수 있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탐험의 여정이 끝나갈 때쯤 그림자 통합이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다듬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탐험할 자신의 새로운 층들 통합할 그림자의 새로운 측면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의 아름다운 점은 결코 지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배울 새로운 것 발견할 새로운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할수록 삶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 더 명확한 목적, 더 큰 평화와 온전함의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해서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에너지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기거나 가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자신만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가 세상에 퍼지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한 것에 살아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서 융은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진정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졌던 삶을 사는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종 더 어려운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살고 자신의 불편한 부분들을 숨기고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믿었고 저도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 결국 훨씬 더 큰 만족과 평화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진정성의 장소에서 살 때,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했을 때 빼앗길 수 없는 종류의 힘과 평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고통받는 착한 사람이라면 항상 주지만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느라 지쳐 있다면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를 가지세요.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부분들을 인정할 용기를 가지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할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완벽함에서가 아니라 진정성에서 옵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더 깊고 진실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해지는 법을 배울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온전함을 찾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할 만큼 강한 사람들 언제 주고 언제 보유해야 할지 알 만큼 현명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여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들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길을 시작할 때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을 때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식 대신 진정성을 선택할 때마다, 맹목적인 순응 대신 경계를 선택할 때마다, 불필요한 희생 대신 자기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온전함을 향한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함과 힘, 사랑과 경계 주는 것과 자기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더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공동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기쁘게 하기와 의존에 기반한 관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키우고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성장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융은 또한 이런 통합 작업을 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더 온전해지는 각각의 사람은 전체 인류에게 선물입니다.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완성시켜주기를 찾는 것을 멈출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거나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더 온전해질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의 장소에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그들은 저를 구하거나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진정성과 온전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그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고 싶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질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강하면서도 자비롭고 경계가 있으면서도 사랑이 넘치고 진정하면서도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종류입니다. 동화 속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용기를 가진 진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인 사람이 될 용기를 가지세요. 자랑스러운 부분과 부끄러운 부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할 용기를 가지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보호할 용기를 가지세요.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진정으로 원할 때 그렇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존중과 좋은 대우를 요구할 용기를 가지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진실하고 온전하고 진정한 여러분을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인 사람의 모든 측면을 발견하고 통합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융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은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혁명을 일으키세요. 자신이 되세요. 그림자를 통합하고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온전한 인간이 되세요. 왜냐하면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피했는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삶을 살 용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될 용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이 도전입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여정은 단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결정을 내리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올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진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통합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성과 온전함의 장소에서 사는 삶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융기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가 보여준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초대입니다. 태어나기 위해 태어난 온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를 가지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버전의 여러분이 아니라 진실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여러분을 말입니다. 세상에 그 선물을 가져다 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낫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을 더 온전하게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가장 좋고 진실한 버전이 되게 만들 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이 힘과 경계를 기를 때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겸손은 강점과 약점을 모두 명확히 이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림자 통합 여정에서 진전을 이룰수록 삶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감정, 더 의미 있는 관계, 더 명확한 목적의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갈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건설적으로 다뤄질 때 갈등은 더 깊은 이해, 더 강한 관계, 더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종종 분노와 좌절의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실제로 관계에 더 잘 봉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창조적 긴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대립하는 아이디어나 관점이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긴장의 종류입니다. 융은 이런 창조적 긴장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심리적 성숙의 표시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갈등을 서둘러 해결하거나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는 대신 복잡성과 모호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무관심하거나 우유부단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릴지에 대해 더 현명해집니다. 해결책을 강요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원칙을 관계에 적용할 때 사람들이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 많은 갈등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자 통합의 또 다른 측면은 거절과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거절을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거절이 종종 단순히 정보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과 또는 잘못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하고 통합된 자아를 가질 때 거절이 자기 가치감을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배우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은 종종 변장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 더 적합한 관계, 또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에 더 맞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직관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관은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해하고 상황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의식적인 마음이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매우 좋은 직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종종 그것을 무시합니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뭔가 옳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직감은 중요한 자기보호 도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발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무시할 때 여러분은 가장 자연스러운 보호 능력 중 하나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직관적 느낌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관찰과 함께 확인하고 결정을 내릴 때 추가 정보로 사용해야 합니다. 직감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틀리는 것보다 맞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초기 신호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상실과 슬픔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확실히 상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 기회 꿈, 그리고 심지어 이전 버전의 우리 자신에 대한 상실 말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함으로써 슬픔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자신의 고통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슬픔이 삶의 자연스럽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할 때, 그것을 숨기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삶 사랑,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또한 기쁨만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연민 힘,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회복력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슬픔을 완전히 느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대신 그것과 함께 앉아있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융은 또한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찾아야 한다거나 모든 고통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성장을 찾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피하는 대신 어려움에 맞설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용기의 종류입니다.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어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삶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추구하고 도전에 맞설 의향이 생깁니다. 그림자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주고받기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주는 것은 매우 잘하지만 받는 것은 매우 서툽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는 편안해하지만 도움을 받을 때는 불편해합니다.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조언을 구하기는 어려워합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빌려야 할 때는 주저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실제로는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항상 주는 위치에 있을 때 힘이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야 할 때는 자신도 약점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융은 받는 능력이 주는 능력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우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느낄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항상 주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불균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거나 관계에 기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아하게 받는 법을 배울 때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회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거나 칭찬받을 때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이 좋은 덕목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칭찬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칭찬이 감사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과 인정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융은 또한 그가 초월적 자아라고 부르는 것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를 넘어서는 정신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일상생활의 사소한 드라마에 휘말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더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무감각해진다는 뜻은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와 일시적인 문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 여정에서 진전을 이룰수록 언제 참여하고 언제 물러날지에 대한 더 나은 판단력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문제가 여러분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얻기 어려운 종류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을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더 현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개성화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특하거나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진정한 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필요할 때 혼자 설 용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다중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의 장소에서 살 때 여러분과 공명하는 사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의존이나 익숙함이 아닌 진정한 호환성에 기반한 관계를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기쁘게 하기를 기반으로 한 관계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키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성장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융근 또한 인생의 과업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직업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고유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된 후에는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 열정, 그리고 자신보다 큰 무언가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발견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의 장소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진정한 본성에 맞는 기회들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보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거나 나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예전 패턴으로 되돌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 종종 우리에 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말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에게 경계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며 여러분을 지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하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 살고 진정한 여러분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세요. 융은 또한 심리적 죽음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전 버전들을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수년간 유지해 왔을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방식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돕는 사람이나 절대 문제를 만들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가 있고 배려하면서도 자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이해하는 익숙한 방식들을 놓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비가 날기 위해 애벌레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 자신의 제한된 버전들을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런 심리적 죽음을 겪을 때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거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융은 이런 기간들을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옛것을 떠났지만 아직 새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때입니다. 이런 시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변화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볼 수 없어도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느끼고 있는 혼란과 불편함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라고 믿으세요. 융은 또한 이 여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혼자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목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사 멘토 지원 그룹 또는 단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러분이 쓰던 가면뿐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식의 맹점을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패턴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길이 어려워질 때 격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주의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깊은 성장을 지원할 능력이나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전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자신만의 일을 해온 사람들을 찾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진전을 이룰수록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성장 과정을 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를 제공할 수만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림자 통합의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더 깊고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의 모든 측면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완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들의 결함과 약점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또한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부분들을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완벽한 이미지에 기반한 관계 대신 진정성과 상호 수용에 기반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에 도달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덜 자극받는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통합되지 않은 부분에서 행동할 때 분노, 두려움 또는 이기심을 보일 때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서 반응하는 대신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것에 기반해서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여러분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정확히 같은 것을 돌려줄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반대로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은 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지에 대한 변명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대화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감정에 대해 결코 묻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분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여러분을 통제하게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분노를 통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분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분노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아니오라 하고 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들을 위해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세요. 소리치거나 비난하는 대신 여러분의 경계와 그것이 침해될 경우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말하세요. 6번째 단계는 자신감을 기르는 것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자신감이 곧 오만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강점과 약점을 포함해서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 누구에게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또한 누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7번째 단계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자 통합의 가장 미묘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해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해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분노와 원한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을 여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에 비슷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그림자를 통합한다고 할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지만 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8번째 단계는 사람을 읽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서 종종 간과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보호입니다. 그것은 누가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지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주의하세요. 작은 일에서라도 약속을 지키는지 주의하세요. 이런 신호들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달콤한 말들보다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9번째 단계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더 나쁘게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일들을 자신에게는 용서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기준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관대할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자신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방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림자 통합이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자기 발견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경계 설정을 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배우고 더 성장할 기회로 보세요. 융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 완벽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수용과 통합의 길입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때마다 그것은 자신과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할 기회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선사와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도가 절에 와서 선생에게 절의 모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선사는 조용히 일어나서 상자를 열고 모든 돈을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강도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놀랐지만 돈을 가지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온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잊은 것이 있지 않나요? 강도가 당황해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뭘 잊었다는 거죠? 선사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를 줄 때는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강도는 여전히 당황해하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년 후 강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사를 다시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스님의 것을 훔치고 있을 때 왜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까? 선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것을 훔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빼앗기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야기 속의 선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강도의 인생을 바꾼 방법을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위치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힘의 위치에서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아직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의 위치에서 세상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관계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갈등을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는 선택해서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건설적으로 갈등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입니다. 융은 이런 수준의 온전함에 도달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지만 잊지는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지만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렸을 때 실수를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느라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물과 얼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은 모든 장애물을 돌아 흐를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얼음으로 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우리가 되기를 원했던 모습입니다. 가능할 때는 물처럼 유연하고 자비롭지만 필요할 때는 얼음처럼 단단하고 깨뜨릴 수 없는 존재 말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물이 되는 법만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유연하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 가치가 위협받을 때 얼음이 되는 법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됩니다. 원래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하는 법을 배우면 필요에 따라 물과 얼음 사이를 전환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옳을 때는 양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원칙이 도전받을 때는 굳건히 설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진정한 연민과 부적절한 행동을 허용하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어서 나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견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에 연민을 가지면서도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연민이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 없이 누군가가 독성 행동을 계속하도록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독성적으로 행동하는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런 행동에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어려운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만큼 강한 사랑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 그림자 통합 과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이기적이지 않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가 실제로는 자기 기만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격의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측면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설정한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수동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더 이해심이 많고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나쁜 측면을 인정할 때 실제로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더 온전해집니다. 융은 또한 자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측면과 거부하는 측면을 모두 포함한 모든 측면의 총합입니다. 개성화 과정의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그것을 자아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합을 달성할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통제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가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적인 선택의 장소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요된 도덕과 선택된 도덕의 차이입니다. 강요된 도덕은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나옵니다. 선택된 도덕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선택된 도덕에서 행동할 때 여러분의 행동은 다른 품질을 갖게 됩니다. 강요된 도덕이 결코 가질 수 없는 힘과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차이를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서만 행동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아버지가 승인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버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개선해야 할 것이 있었고 항상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며 평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아무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수년간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 때 여러분은 자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독특한 선물들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각자가 이 생에서 해야 할 독특한 기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자신이 될 때만 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때,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도 경계를 설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의미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모든 요청에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거나 어려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에 대한 것보다 그들에 대한 것을 더 많이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처음에 변화에 놀랄 수 있더라도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에게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또한 자아의 팽창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자신만만해지거나 개인적 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오만해질 때입니다. 그림자 통합이 여러분을 다른 여러분은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신경 써주지 않을 때 말이에요. 항상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든 사람이 사라져버릴 때 말이에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일 때 말이에요. 만약 답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나쁜 일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들어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종종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선함의 진정한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기려고 하는 측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던져버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순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이 지적했듯이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보호할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포식자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쁜 사람들은 항상 착한 사람들을 노리는 걸까요? 왜 사기꾼들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는 걸까요? 왜 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독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능력을 스스로 박탈했습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도구들을 스스로 잘라내 버렸습니다. 자신을 늑대 무리 속의 양으로 만들어 놓고는 왜 자신이 상처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융은 우리가 나빠지라고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온전해지라고 격려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할 충분한 힘을 갖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가장 친절한 사람들인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때문이고 바로 그래서 그 힘을 공격이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해서 착한 게 아니라 선택할 만큼 강해서 착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정한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약점으로 여겨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신의 선함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냉혹하거나 무감정해지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함에 대해 더 현명해지라는 조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 말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아이가 위협받을 때는 호랑이처럼 사나워집니다. 그것은 악함이 아니라 사랑과 힘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전히 착한 사람이면서도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사랑하는 것들을 보호할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은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탐구할 내용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돈을 빌려주고 항상 들어주고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빌려주고 절대 돌려받지 않아서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더 걱정하느라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관계가 일방적이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왜 제 삶이 이렇게 끔찍한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인생을 바꾼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녀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누구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경계 설정을 나쁜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중요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그렇다는 말도 의미를 잃습니다. 경계가 없을 때 여러분의 선함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 자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잔혹한 조언입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것을 배운 사람들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적으로 들리나요? 착한 사람이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가진 전사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법을 배울 때 여러분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선한 것들을 보호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그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하는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운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그것은 분노, 야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측면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자기보호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팽창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나갈 때 쓰는 가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들의 경우 이 페르소나는 보통 항상 친절하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이미지와 완전히 동일시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다른 측면에 접근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경직되고 예측 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것이 친절과 순종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체스에서 단 하나의 수만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를 모든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좋은 수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수가 패배로 이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융은 가장 풍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가장 강한 사람들이 빛만 있거나 어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를 통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융 심리학에는 대립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람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로우면서도 결단력 있을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부분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기적이고 화를 내고 심지어 잔혹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런 성향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성향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 안의 악마를 인식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 안의 악마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착한 사람들이 종종 독성 있는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조작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선함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이용할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을 때를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잔혹한 조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비관적이거나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융은 투사라는 개념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의 특정 측면들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선함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선한 동기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악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누군가가 진정한 선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선함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신뢰하면서도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윤기,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할 때 자신도 이기적이거나 조작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맹목적인 신뢰와 의식적인 신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가정하고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신뢰는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한 후에 그들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성숙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좋아하지 않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분노가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이기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부정적인 성향이 없어서 오는 힘이 아니라 그런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선함이 다른 사람을 해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선함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포식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착한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항상 친절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그들에게 맞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면 그런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빨을 가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고 인간에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더 진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평소에 억누르려고 하는 감정들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언제 화가 나지만 숨기려고 하나요? 언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말하나요? 언제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림자로부터의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종종 여러분의 경계가 침해당했다는 신호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여러분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맹목적으로 따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착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경계를 갖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경계는 여러분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경계가 없으면 곧 지쳐서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경계를 집의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음번 외출을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계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명확할 때 사람들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착한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못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그렇다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른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휴식 시간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고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선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 말입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